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또 이런 새벽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편안하게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잠을 아끼면 안 됩니다. 잠잘 수 있을 때는 아주 푹 자야 돼요. 내가 살아보니까 절대로 아끼면은 안 되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잠을 아끼지 마라. 이 잠을 줄여가지고 공부한다거나 일하는 것은 그 성실한 게 아니래요. 미래의 자기로부터 건강이죠. 이 건강하고 이 수명을 대출해 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잠을 줄인다거나 지금껏 빌려온 건강을 언젠가는 그 이자까지 쳐가지고 갚아야 할 겁니다. 잠을 아끼지 마시고 두 번째는 먹는데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단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이 건강한 음식에 아끼지 말라는 거죠. 이 들어가는 것이 해로운데 나가는 것이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분. 자기가 먹는 것으로. 그래서 좋은 거 먹어라.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운동하는 데 아끼지 마세요. 운동을 위해서 아끼지 말아야 할 거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시간.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거야. 아니면은 짜투리 시간에 스트레칭이라도 해라. 네 번째는 독서에 아끼지 말라합니다. 독서에 아끼지 마라. 헬스가 몸을 위한 운동이라면 이 독서는 뭐냐? 머리를 위한 운동입니다. 헬스도 이제 쉬운 동작부터 이제 시작하듯이 독서도 쉬운 책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꾸준히 이어가기만 한다면 어느새 깊고 탄탄한 집중력과 사고력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이 충분한 수면과 건강한 음식으로 회복되지 않는 무기력은 없어요. 적절한 운동, 꾸준한 독서, 하여튼 관리되지 않는 스트레스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말한 네 가지만큼은 꼭 아끼지 마세요. 이 꾸준한 투자로 만들어진 그 삶의 근육이 이 과정에 들인 노력에 이자까지 쳐가지고 톡톡히 갚아줄 테니까 말입니다. 알겠죠? 제가 이야기한 거 꼭 명심하십시오. 뭐 삼성전자 투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천만쌤 이야기는 인생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에 관련된 다양한 또 이웃집 소식들을 한번 전달토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번 잠시 얘기를 했는데 삼성과 그 하이닉스의 그 HBM 이 사업을 둘러싸가지고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두 회사는 이제 공급의 역량 확대에 박차를 갑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여전히 폭발적인 데이터 센터의 AI 수요가 이게 폭발적이다. 그 점을 제가 확인했고요. 출시 지연 가능성이 대두됐던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웰 그 GPU의 연내 출하를 못 박았어요. 공급 측면에서 이제 제품 출시 일정이 일부 조정됐을 뿐 이 수요는 여전하다.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그 5세대를 중심으로 이 생산 능력을 크게 늘려요. 그래서 HBM3 12단하고 이 6세대 해가지고 차세대 제품 기술력 확보에 이제 속도를 낼 거예요. 젠스랑 CEO는 지난 29일에 2025년도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현재 시장에 선보인 그 이 호퍼 GPU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했습니다. 호퍼. 현재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블랙웰은 올 4분기 출하할 계획이랍니다. 이 호퍼에 대한 수요가 매우 강력하며 이 블랙웰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다. 그래서 그 CF도 그래요. 고객들은 여전히 호퍼 구매에 속도를 내고 있다. 블랙웰 도입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엔비디아는 H100이라죠. H100하고 H200 하여튼 등등 해서 그 호퍼의 그 GPU의 출하량이 올 하반기에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는 블랙웰뿐만 아니라 현재 주력 제품이죠. 호퍼에 대해서도 견조한 수요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블랙웰 출시를 앞둔 상황인데 이거 호퍼에 대한 수요가 정체되지 않고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 이유는 생성형 AI 도입을 위해서 그 CPU 기반의 인프라를 교체하려는 수요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구글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정보기술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활용한 수익화에 어려움을 좀 겪다 보니까 뭔가 투자비를 낮추는 AI 픽아웃 가능성이 대두됐죠. 하여튼 우려와 달리 여전히 엔비디아 GPU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 공급하는 그 HBM을 놓고요. 현재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그 긍정적인 현재 언급이 있어요. 이 메모리 반도체는 AI를 둘러싸 가지고 강력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HBM 공급 확대 집중을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 HBM 생산 능력의 급격한 증가에 반해서 AI 수요 정체로 인해서 이 수요의 감소가 겹쳐가지고 공급 과잉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직 2025년 HBM 공급 과잉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데 엔비디아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것은 자사의 그 GPU 기반의 가속 컴퓨팅이지 가속 컴퓨팅으로서의 전환이 산업 전반에서 이제는 시작 단계다. 최소한 HBM 수요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언급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엔비디아가 블랙열 추락 이점을 기존에 올 3분기에서 4분기로 조정한 것도 삼성과 하이닉스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이 블랙엘 기반인 B200과 B200A의 그 판매 시기와 상관없이 이미 H100과 H200의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용량은 B200A가 144GB, B200은 192GB 탑재되는데 그 H200은 141GB 탑재되네요. 올해 엔비디아가 주력으로 내세울 H200과 B200A만 놓고 보면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럴 거죠. B200A에는 HBM3 12단이 탑재되네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올 3분기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HBM 시장을 선점한 하이닉스를 잡기 위해 삼성은 세계 최초로 HBM3 12단 개발을 완료된 데 이어서 이제 양산 준비까지 하고 있어. HBM3에서도 12단 제품 비중이 전체 60% 이상인 만큼 HBM3에서도 높은 그런 수요를 구현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HBM 가지고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좀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AI 기능이 빠르게 발전하잖아요. AI 가전에 접목되는 그런 기능 역시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편의 기능이 나왔지만 이미 구매한 가전은 이를 사용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포워드를 실시합니다. 스마트 포워드.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가전 기능을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날 밝혔죠. 삼성은 소프트웨어의 그 정기 업데이트 서비스인데 이 스마트 포워드를 통해서 주방 가전의 신규 기능 업데이트를 이달 말부터 선차적으로 실시하고 이 스마트 포워드 서비스가 지난 5월에 그 시행된 서비스입니다. 스마트 싱스를 기반으로 정기적이고 그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을 해요. 신제품이 아니더라도 최신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 스마트 싱스는 스마트폰하고 가전을 그 유기적으로 연동을 해요.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번 신규 업데이트는 비스포크 AI 패밀리 허브와 비스포크 AI 식기세척기를 비롯해서 올해 새로 출시된 그런 오븐과 인덕션과 전자레인지 등 주방 제품이 대상이더라고요. 비스포크 AI 패밀리 허브 냉장고 보니까 이달 말부터 스마트 포워드 업데이트로 생성형 배경 화면, 그 화면을 적용할 수 있는 신규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뭐 자연, 꽃, 이벤트, 음식 등 7가지 테마, 수채화, UI, 일러스트 등 6가지 아트 스타일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맞춤형 이미지를 생성해 주네요. 야, 좋네요, 보니까. 이렇게 생성형 이미지는 냉장고 커버 스크린에 적용해가지고 주방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꾼 거라 이 화이트보드 앱에 전달해서 가족 구성원한테 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스포크 AI 식기세척기 보니까 9월 2일부터 23년 이후 출시된 14, 12인용 식기세척기 대상으로 하단 컵 세척 코스 기능을 업데이트하는데 이 하단의 컵 세척 코스 기능으로 하단 식기 바구니에서 오염이 적은 컵이나 텀블러를 빠르게 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설거지 귀찮는 분들 이거 사세요 하나씩. 최근에 또 개인 텀블러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에 맞춰서 개발한 코스인 것 같아요.
상단에 그 식기 바구니를 위로 올리면은 최대 27cm의 길이의 긴 텀블러까지 간편하게 이제 세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표준 코스 사용할 때보다 세척 시간을 18분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지난달에 로봇 청소기, 제습기, 공기청정기 그리고 에어컨 일부 모델을 확대 종료해서 퀵 리모트 기능은 9월부터 24년형 주방 제품군까지 선체적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이 퀵 리모트는 스마트 싱스에 연결된 가전제품과 그 휴대전화의 거리가 근접을 하면은 그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팝업이 떠요. 그리고 앱으로 이동을 해서 간편하게 제품의 제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리고 퀵 리모트 기능을 통해서 동작 중인 조리기기 제품을 중지, 종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냉장고의 경우에는 설정 온도를 모니터링해서 냉장고 문 열림 상태를 또 알 수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기능들이 상당히 많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때는 헷갈릴 수도 있지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인텔의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인텔 요즘 우리가 실적 악화로 위기를 겪고 있던데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파운드리 부분을 축소 또는 분리, 매각할 것이다. 그런 관측이 있더라고요. 인텔이 최근에 커지고 있는 그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파운드리 사업 분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런 외신 보도가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 쓸데없는 짓 한다고. 인텔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신규 투자 프로젝트 중단, 그리고 파운드리 매각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블룸버그에서 내달 열리는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아직은 초기 단계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축소하고 분리 매각 검토는 최근에 파운드리 부분에서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TSMC하고 삼성이 경쟁이 쉽지 않을 거다는 판단이죠. 인텔은 지난 2분기 파운드리 부분에서 43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쳤고 전년 수준을 유지했는데 영업손실이 19억 달러에서 한 28억 달러로 47%나 확대가 됐어요. 내년에는 더 많은 영업손실이 전망되죠. 지난 2018년 철수했다가 2021년 그 겔싱어 CEO의 주도 아래 그 파운드리 사업에 재진출했던 만큼 파운드리 사업부를 축소해가지고 분리 매각할 경우 인텔의 반도체 전략도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인텔은 수차례 2030년 파운드리 2위 달성 목표를 강조하고 삼성에 대한 추격 의지를 밝혔는데 파운드리 사업을 축소하게 되면 삼성의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은 참고하십시오.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